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 김지은은 평소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묘지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쥐어져 있었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가 지은의 죽은 연인인 박민지의 묘비를 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민지의 묘 앞에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 지은은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서 지은은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 민지 언니의 친구예요.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는 민지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지은은 28살의 성공한 변호사였다. 그녀는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며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숨겨진 삶을 살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민지는 지은보다 2살 많았고 예술가 지망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력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 민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년, 지은은 여전히 그 상실을 극복하지 못했다. 매주 묘지를 찾는 건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유일한 의식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이름은 이수연, 26살. 그녀는 민지의 고향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지은은 수연의 눈빛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읽었다. 아기는 누구예요?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민지 언니의 조카예요. 또 거짓말. 지은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왜 민지의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지? 민지에게 조카가 있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연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그녀는 로펌을 휴가내고 수연을 찾아 나섰다. 수연의 연락처를 묘지 관리인에게서 알아냈다. 수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수연이 문을 열었다. 왜 오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은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민지와 당신 어떤 관계예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좁은 거실에서 수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지 언니와 저는 연인이었어요. 당신처럼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가 자신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니?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수연은 증거를 내밀었다. 민지의 편지, 사진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지는 지은과 헤어진 후 수연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였다. 하지만 사고가 모든 걸 앗아갔다. 지은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배신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를 사랑한 게 다 헛된 거였나? 가족에게 숨기고 사회의 시선을 피하며 살았던 그 세월이?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 그들은 지은에게 결혼을 강요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병이야.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지은은 그 압력 때문에 민지와의 관계를 숨겼다. 이제 수연의 등장으로 모든 게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수연은 말했다. 아기는 민지 언니의 아이예요. 대리모를 통해 얻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민지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건 지은과의 미래를 포기한 증거였다. 지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집을 나왔다. 하지만 수연의 마지막 말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도와주세요. 가족들이 아기를 빼앗으려 해요. 지은의 선택이 시작됐다. 이 여자를 도울까?
아니면 잊을까? 며칠 후, 지은은 수연을 다시 만났다. 수연의 가족은 민지의 죽음 후 수연을 버렸다. 동성애자라며 쫓아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공감했다.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이 용서되지 않았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고백했다. 민지 언니는 당신을 보호하려 했어요. 가족의 압력 때문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민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자유를 선택한 거였다. 이제 수연과 아기는 지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지은은 변호사로서 수연의 가족 소송을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위험이었다. 사회의 정견, 가족의 배신.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다. 도와줄게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수연의 가족 소송이 시작됐다. 수연의 부모는 아기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동성애자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법정에서 그들의 변호사가 외쳤다. 지은은 수연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그녀의 로펌 동료들은 의아해했다. 왜 이런 케이스를 맡아? 하지만 지은은 물러설 수 없었다. 민지의 유산, 그 아기를 지켜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지은은 수연과 가까워졌다. 수연은 민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민지 언니는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죠.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때 민지와의 첫 키스, 그 설렘. 하지만 졸업 후 아버지의 압력으로 헤어질 뻔했다. 민지는 말했다. 우리 사랑은 숨기지 말자. 그런데 왜 수연에게 갔을까? 지은의 질투가 솟구쳤다. 재판 첫날, 수연의 어머니가 증언했다. 수연은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여자애들만 좋아했죠. 법정안이 술렁였다. 지은은 반박했다.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예요. 하지만 판사는 보수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이 아이를 키우는 건 그의 말투가 불편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민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나를 버렸어? 다음 날 수연이 찾아왔다. 고마워요. 지은 씨, 수연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은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수연의 눈빛이 민지와 닮아 있었다. 민지 언니 이야기 해줄까요? 수연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민지의 추억을 공유했다. 지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배신감이 서서히 용서로 바뀌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로펌에 전화했다. 그 케이스 그만둬. 우리 집안 명예의 먹칠이야. 지은은 대들었다. 아빠, 이건 정의예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도 그쪽이냐?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아직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만약 드러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로펌에서의 지위, 가족의 지지. 지은은 고민에 빠졌다. 수연에게 말할까? 수연은 이미 지친 상태였다. 가족이 포기하지 않아요. 아기를 빼앗으려 해요. 지은은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증거를 모았다. 민지의 유언장 가기를 수연에게 맡긴다는 내용. 하지만 유언장은 공식적이지 않았다. 지은은 위험을 무릅쓰고 민지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에서 그들은 증언했다. 민지는 수연을 사랑했어요. 법정안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은의 동료가 물었다. 너 민지랑 아는 사이였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면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수연과의 가까움은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건 민지 때문인가? 아니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지은은 두려웠다. 하지만 수연의 미소가 그녀를 붙잡았다. 재판 중간 수연의 가족이 지은을 협박했다. 그만두지 않으면 내 비밀을 폭로할게. 어떻게 알았지?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수연에게 털어놨다. 나도. 민지랑 연인이었어. 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럼 우리 셋.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민지는 우리 둘 다 사랑한 거야.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하지만 이 진실이 재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은의 선택이 후회를 불러올지 모른 채 그녀는 계속 나아갔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로펌 상사와 마주쳤다. 이 케이스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가 지은은 사표를 고려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수연과 아기를 위해. 밤늦게 수연이 지은의 집으로 왔다. 오늘 고마워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닿았다.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민지 언니처럼. 느껴져요. 수연의 속삭임. 지은은 밀어냈다. 아직 안 돼. 배신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재판의 다음 단계가 다가왔다. 지은은 모든 걸 걸어야 했다. 재판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수연의 가족 변호사가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다. 김지은 변호사는 민지와 동성 연인이었다. 법정안이 소란스러웠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가? 아니면 수연의 가족? 판사가 물었다. 사실인가? 지은은 침묵했다. 하지만 수연이 일어났다. 그건 상관없어요. 지은 씨는 제 변호사예요.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이 순간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다. 로펌 동료들의 시선, 가족의 반응.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고함.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렇게 됐니? 지은은 대답했다. 이게 나예요. 가족과의 단절이 시작됐다. 수연은 지은을 위로했다. 미안해요. 제 탓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옳은 선택이야. 하지만 내면의 고통은 컸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뉴스에 그녀의 이야기가 나왔다. 동성애 변호사, 논란의 중심에 지은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너 미쳤어. 하지만 수연과의 유대가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아기를 돌봤다. 지은은 민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민지야, 내가 원한 게 이거지. 배신감이 용서로 바뀌었다. 수연은 고백했다. 민지 언니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제게 자주 이야기했죠.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재판의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민지의 일기장. 그 안에는 지은과 수연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었다. 둘 다 소중해. 하지만 선택해야 해. 판사는 감동받았다. 사랑은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수연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디어를 동원했다. 아기를 구하세요.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수연의 얼굴을 봤다.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수연의 키스 같은 뺨 스침. 지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 함께 할까?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있었다. 민지의 연인이 둘이었다. 이건 배신인가? 아니면 운명인가? 지은은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로펌을 그만두고 독립 변호사로 나섰다. 동성애자 권익을 위한 일,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이별, 사회의 비난. 수연과 함께 사는 건 위험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지은의 걱정. 수연은 말했다. 우리 사랑이 중요해. 그들은 아기를 키우며
서로를 지지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은 수연을 사랑하게 됐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난 민지의 대체품인가? 수연의 물음.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 내가 소중해 하지만 진심일까? 고조되는 긴장 속 재판의 판결이 다가왔다. 승리할까? 패배할까? 지은의 모든 게 걸려 있었다. 판결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판사가 말했다. 양육권은 이수연에게. 환호와 탄식. 수연의 가족은 항소했다. 지은은 피로에 지쳤다. 하지만 이 승리가 식성을 가져왔다. 고마워, 지은. 수연의 포옹. 그 순간 지은은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사랑. 하지만 사회의 반발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키우다니. 지은은 두려웠다. 가족의 최후 통첩. 돌아오지 않으면 상속 포기. 지은의 선택이 더 어려워졌다. 승리 후 지은과 수연의 삶이 시작됐다. 그들은 서울 근교로 이사했다. 아기를 키우며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따라왔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내면의 상처가 깊었다. 가족과의 단절이 아팠다. 어머니의 편지. 돌아와, 제발. 지은은 울었다. 수연은 위로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수연도 고통받았다. 자신의 가족이 아기를 노렸다. 항소할 거래. 지은은 다시 싸워야 했다. 변호사로서의 삶이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LGBT 권익 단체와 일했다. 변화가 필요해. 그녀의 신념. 하지만 내부 갈등이 커졌다. 지은은 수연을 사랑했지만 민지의 기억이 방해했다. 꿈에서 민지가 나타났다. 왜 나를 버렸어?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연에게 털어놨다. 민지가 잊히지 않아. 수연은 이해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해. 그들의 관계가 깊어졌다.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가 클 때 우리 사랑을 말할까? 하지만 현실이 하어시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지은의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너 같은 사람 싫어. 사회의 정견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은 포기하고 싶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수연의 가족이 다시 나타났다. 아기를 주면 모든 걸 잊어줄게. 협박. 지은은 분노했다. 절대 안 돼. 하지만 수연이 흔들렸다. 아기를 위해. 포기할까? 지은의 심장이 아팠다. 우리 사랑은. 수연은 울었다. 미안해. 배신의 순간. 지은은 혼자 남았다. 수연이 가족에게 돌아갈까? 지은은 민지의 묘지를 찾았다. 민지야, 도와줘. 바람이 불었다. 다음 날 수연이 돌아왔다. 포기 못해. 당신이 필요해. 지은의 안도.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가 컸다. 수연의 가족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은 새로운 증인을 찾았다. 민지의 어머니. 그녀는 증언했다. 민지는 행복했어요. 수연과 이 법정안이 놀랐다. 지은의 승리. 하지만 개인적 손실이 컸다. 자신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너 때문에. 지은은 죄책감.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미안해, 엄마. 어머니는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화해의 시작.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용서 못해. 지은의 가족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수연과 함께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 사랑은 강해.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 지은의 절망. 언제쯤? 최고조의 긴장. 수연이 임신 사실을 알렸다. 우리 아이. 지은의 기쁨. 하지만 두려움. 사회가 받아줄까?
그들은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살기. 미디어 인터뷰. 우리는 사랑해요. 반발이 거세졌다. 시위, 협박. 지은의 삶이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게 그녀의 식성. 후회 안 해. 최종 재판에서 지은은 모든 걸 걸었다. 증언대에 서서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판사의 판결. 양육권 유지, 승리. 수연과 지은의 포옹. 하지만 사회의 상처는 남았다. 그들은 함께 살았지만 늘 경계했다. 아기가 자랐다. 엄마들, 아이의 말, 지은의 행복.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수연과 지은의 관계가 깊어졌지만 과거의 배신이 가끔 떠올랐다. 우리가 옳았을까? 지은의 물음. 수연은 대답했다. 사랑이니까. 가족과의 화해가 서서히 이뤄졌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아기 예뻐 아버지는 아직. 지은의 인내. 사회적 변화가 시작됐다. 지은의 활동으로 LGBT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개인적 대가. 친구들의 배신, 직장의 손실. 지은은 새 출발을 했다.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 수연의 지지. 자랑스러워 그들의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 민지를 배신한 건가? 지은의 내면. 수연은 말했다. 민지 언니는 우리를 축복할 거야. 묘지에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 고마워, 민지. 식성의 순간.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되돌아봤다. 선택의 대가, 손실과 어둠. 사회의 정견이 변할까? 그녀의 삶이 증명됐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동성사랑은 가족과 사회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